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평소 많은 기침이 많이 나고 숨이 찬 것은 단순히 폐의 염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 연료순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폐의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그리고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 박출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폐에서 CO2와 O2 간의 산소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숨이 차고 기침이 자꾸 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폐에서의 염증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브로콜리 새싹을 자주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었는데 이 브로콜리 새싹을 분말이나 과립으로 이렇게 드시기가 좀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요거트에다 한번 타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2살, 3살 된 아기들에게도 이제 불안해하거나 이제 장이 안 좋거나 할 때 이 브로콜리 새싹을 요거트에 타서 이렇게 먹게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염증 개선 또는 예방을 위해서 브로콜리 새싹 그리고 건강 pH를 위해서 알칼리수를 드시면 이것도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심장의 박출력이 떨어질 때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또 박출력을 높여주는 산화질소와 ATP 생성을 도와주는 근적외선을 활용하면 좋다. 이때 원적외선이나 이제 붉은 빛이 나오는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열감을 많이 내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띠기 때문에 눈에 피로감을 주어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열감은 좀 덜하고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이 없어서 편안한 근적외선을 활용하면 좋으실 거고요. 세 번째는 혈관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혈액량이 적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보혈, 보음하는 그런 약을 복용하거나 음식을 넉넉하게 드시는 것 이것이 해결책으로서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폐와 뇌의 건강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게 계란? 이 작은 계란 하나로 건강에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진폐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거의 평생을 이렇게 폐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뭐 폐결핵이나 폐농양이나 뭐 기흉 생겨서 막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개결하는 그런 장면들도 제가 여러 번 보았고 정말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65세를 넘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이렇게 듣고 오셔서 그 계란 노른자에다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 이상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그 전에는 숨이 차서 걸음도 몇 발짝 못 걸어서 쉬고 막 이러셨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한 10여 년을 더 지내신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계란하고 이거 들기름 이게 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었고요. 한의대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 몰랐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 후로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이 계란은 단백질도 넉넉하게 들어있지만 거기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넉넉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들기름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고 이 레시틴과 오메가3 조합 이것이 그 폐세포의 염증을 개선하고 폐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계란에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다 지금 말씀드렸죠. 요즘은 이 레시틴을 영양제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레시틴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 레시틴의 그 어원이 뭐냐면 레키토스예요. 근데 이 레키토스가 난황이랑 같은 말이에요. 즉 레시틴이라는 것은 난황에서 유래한 거예요. 즉 난황에는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많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길래 이 계란의 그 노른자 하나에 레시틴이 1200 내지 1500mg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우리 성인 기준으로서 하루에 필요한 레시틴 양이 또 얼마냐? 1200 내지 2400mg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인 하루에 필요한 그 레시틴 양이 이 계란 노른자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개 내지는 2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막 근감소증이 오고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는 뭐 이제 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 오실 때마다 제가 뭐 폐기능이 안 좋고 이런 분들 오시면 항상 계란 2개는 꼭 드세요. 어떻게 해서 드시든 하루에 계란 2개 드세요. 꼭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 하나에 레시틴이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1개 또는 2개만 꾸준히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레시틴의 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난황뿐만이 아니라 이제 콩이나 대두예요. 대두나 유채, 해바라기 이런 데에서도 레시틴 성분을 추출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난황 레시틴보다 이제 이 대두 레시틴을 더 많이 쓰기도 하던데요. 이 뒷부분에서 이 대두 레시틴과 난황 레시틴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렇다면 레시틴이란 게 무엇인가? 계란에 많이 들어있다는 레시틴. 레시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우리 몸은 60조 내지 70조 개의 체세포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각각의 세포는 다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망가진다는 것은 그 세포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염증이 반복이 되면 그 세포막이 망가지면서 이제 뭐 우리가 여드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작은 여드름이 날 때는 났다가 없어지면 이제 깨끗하게 다시 복원이 되죠. 근데 여드름이 막 화농성으로 바뀌고 여러 번 반복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왜 그 부위가 이렇게 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포가 손상이 돼서 이제 재생이 안 된 거거든요. 어쨌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각각의 막이 있는데 그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시틴이라는 것은 그 인지질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인지질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레시틴 중에서도 이 난황 레시틴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포스파디딜 콜린이라는 이제 인지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지질 중에서 난황 레시틴은 주로 포스파디딜 콜린으로 되어 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상식이 너무나 많으셔서 이 세포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인지질, 인과 지질, 지질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산이에요. 2개의 지방산과 인으로 이루어진 게 인지질인데 그 중에서도 난황 레시틴은 그 꼭대기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은 인지질인데 콜린이 붙어 있는 인지질, 이것을 포스파디딜 콜린이라고 하고 이것이 난황의 주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시틴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 자, 지금 레시틴은 제가 뭐라고 소개를 했죠?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레시틴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막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안정시킨다? 그럼 세포들 자체를 다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안에서는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얘네들이 똘똘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변형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서 그리고 혈관이 신축성 있게 잘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가 잘 이제 재생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피부를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윤기가 없고 막 탄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느적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럴 때, 자, 그러면 피부에 탄력이 없고 이제 윤기도 없는데 다른 세포들은 건강할까요? 피부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폐세포라든지 뇌세포라든지 혈관세포라든지 모든 세포들도 같이 이미 약해져 가고 있다, 노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폐세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겉으로 딱 봤을 때도 사람이 탄력 있어 보이고 윤기 있어 보이고 그러면 안에서도 회복이 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레시틴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막을 안정시킨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레시틴은 지방이 잘 분해되도록 잘게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해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레시틴이라는 것이 담즙의 구성 성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이라는 것이, 담즙 배출이 잘 된다라는 것은 간에서 해독을 해서 그 어떤 찌꺼기들을 뱉어내는 그 이제 통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레시틴이 담즙에 그 이제
그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을 해서 무엇을 하냐, 어떤 지방 성분 또는 기타 지용성 물질의 그 노폐물들과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독 작용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지방 찌꺼기들을 잘 배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기름을 먹게 되면 그것이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이렇게 뭐 대변을 보면 막 위에 지방변이 이렇게 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이 둥둥. 그래서 뭐가 됐든 식물성 오일이 됐든 동물성 뭐 지방이 됐든 먹기만 하면 이제 지방변이 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지방 담즙 배출이 잘 안 돼서 그런다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레시틴을 그런 분들이라면 레시틴을 좀 더 열심히 잘 챙겨서 드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단백을 형성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운반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이제 이걸 계란을 많이 먹다 보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위험성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계란을 뭐 하루에 뭐 10개씩 이렇게 먹었는데도 오히려 한 달 후에 재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이제 세포막을 형성할 때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운반을 해서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이제 도와주고, 또 세포막을 만들고 잘 쓰이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은 다시 이걸 간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의 어떤 운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시틴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건 뇌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인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게 인지질인데, 그 꼭대기에 이 콜린을 가지고 있는 거, 이 포스파디딜 콜린, 이것이 이제 난황 레시틴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콜린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뇌에서 신경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거든요. 콜린이 들어가죠. 이 난황 레시틴의 이 콜린이 이 뇌에서의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뭐 치매라든지 인지능력 장애 또는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중에 난 레시틴 꼭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이제 레시틴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계란 한 개로서도, 계란 한 개나 두 개만 가지고서도 이런 레시틴의 효능을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계란 두 개를 하루에 제가 꼭 드시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드실 때는 꼭 들기름하고 같이 드시자. 그래서 계란 노른자 하나에다가 이제 들기름 한 숟가락. 그런데 이왕이면 그냥 들기름, 볶은 들기름 말고 생들기름을 드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계란과 뭐 들기름 이런 정도로만 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난황 오일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난황에서 오일을 직접 추출할 때에 황금이라는 약재를 써서 이제 이렇게 같이 추출을 해요. 황금이라는 것이 이제 염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틴의 효능 플러스 이제 황금의 효능, 이렇게 해서 황금 오일을 쓰는데, 저처럼 이제 황금 오일이 아니더라도 난황 오일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그 어떤 레시틴의 효능을 좀 극대화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계란의 노른자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일로 추출했을 때는 훨씬 그 성분이 농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난황 오일을 가지고 제가 또 활용했던 이제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아버지는 폐로 이제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85세 무렵에 이제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면 이제 뭐 편마비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생기잖아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책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게 실제로 경험할 때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책에서는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증상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막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마비가 오고,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마비 자체보다도 이게 이제 뇌경색이 옴과 동시에
그 팔과 다리가 거의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너무너무 차가워지면서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막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하시고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막 밀어내고 싫다고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제 수술도 못하고 또 혈전 이렇게 뚫는 약을 쓸 수도 없고 또 이제 터질까봐 이제 그런 상태다 해서 이제 저희 그 한의원에 모시고 와서 이제 제가 치료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약들을 막 투여하고 침 놓고 제가 해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말도 어느 정도 하시게 되고 이제 인슐린 능력도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많이 좋아지시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막 얼음처럼 차고 이게 막 아파하는 그 증상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에 이제 떠올랐던 것이 이 난황오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난황오일을 이제 어떤 책에서는 혈관 청소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난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이 뇌세포, 그 혈관의 세포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투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제가 이제 만든 황금오일인데, 이것을 사실 이렇게 그냥 한두 방울만 이렇게 써도 그 이제 뭐 구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에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크죠. 이걸로 뭐 스포이드로 한 두세 번을 이렇게 꾹 찍어서 이제 드시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이제 두세 번 정도 드시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 3일 이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며칠 드시게 했는데 갑자기 팔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단독작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침을 놔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켰겠지만, 이 난황 오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난황 오일이 뭐 난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이것이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뇌신경세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강하게 이제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내염에 사용한 예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구내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로 잇몸이 패이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밥을 일단 먹을 수가 없고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 오일을 한 두세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바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 두세 번 하면 거의 하루나 이틀이면 거의 다 좋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구내염 가지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 황금 오일 드리고 치료가 안 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99.9%예요. 그 정도로 회복력이 좋은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까 이 황금 오일, 계란의 레시틴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재생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구내염이 있을 때는 회복을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난황 오일이 구내염이나 뇌혈관, 뇌신경세포, 그리고 폐세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쯤에서 이제 대두 레시틴과 난황 레시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즘은 이제 대두 레시틴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난황 레시틴을 잘 안 드시고 영양제로서 드실 때는 거의 다 대두 레시틴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특징을 살펴보면 이 포스파디딜 이 콜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인지질 포스파디딜 콜린이 난황 레시틴에는 68 내지 73%예요. 그런데 대두 레시틴은 어떻죠? 23 내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두 레시틴도 뭐 콜린은 없지만 이제 다른 인지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까 레시틴의 일반적인 효능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콜린 성분에 한해서는 난황 레시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시틴의 효과를 보고 싶은데 특별히 더 이 뇌신경 세포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뇌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싶다, 여기에 레시틴을 활용하고 싶다면 저는 대두 레시틴보다는 난황 레시틴을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냥 일반적인 폐 건강이라든지 피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대두 레시틴을 드셔도 되지만, 뇌 건강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난황 레시틴을 드시는 게 좋다. 그런데 저는 영양제로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대두 레시틴, 난황 레시틴 이 영양제보다는 그냥 계란을 드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레시틴 영양제를 먹을 때는 그 딱 레시틴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을 먹게 되면 그 하루 필요량의 그 레시틴을 섭취할 수 있으면서 그것 말고도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갈 때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영양소만 가지고 이 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영양이 어우러졌을 때 오히려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다른 거에 도움을 받아서 더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폐세포와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 계란 그리고 들기름,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구하기 쉽고 날마다 먹기 쉬운 것 계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하루에 계란 2개 꼭 챙겨 드시면서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건강한 폐 그리고 건강한 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